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을 알리는 금요일이 드디어 찾아왔는데요. 이번 한 주는 왠지 모르게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우리 시장 그동안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다가 오늘은 조금은 잠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메타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었고 또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인해서 폭등을 한 바 있었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 이외에 이제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등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거두면서 국내 증시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가 현재는 그래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신사업 모멘텀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이버가 호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챗 GPT와 관련해서 신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와 관련해서 유료화 소식까지 전해오면서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잠시 동안 소외됐던 메타버스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이 도달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다음 한 주는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지 또 진단쇼와 함께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금산 전문가님이 1시간 동안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출석 체크 겸 인사부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앞산솔님도 와주셨고요. 앞산솔님 아직 계시는 걸까요? 계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제갈국명님 안녕하세요. 태리님 안녕하세요. 제롬냥 8월님께서 9999 하면서 왠지 모르게 비둘기가 생각나는 듯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태리님, 저는 언제부터 이제 고모가 된 건가요? 네, 태리님, 저는 태리님 같은 조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소나무님 안녕하세요. 남극곰님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절파고TV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두드림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러보스기님도 환영합니다. 이동민님도 와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진단쇼에서 다양한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최근 시장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얼어붙었던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주들 이제부터 쭉 오를지도 궁금하고요. 대응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미니 강의의 그 주제가 반도체주 조정 시 분할 매수다.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장비든 소재든 부품이든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제 미니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각자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도체주의 조정시 분할 매수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하고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잘 보시면 2019년도입니다. 여러분들 한 3년 전에 2019년 1월 달에요.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었어요. 이 최악인 상태에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달에는 이때부터 반도체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D램이나 낸드의 가격이 이제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SK 하이닉스를 월봉 차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019년도 1월 달에는 최악의 상태에서 주가는 반등을 시작하고 2021년 3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더라. 한번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의 내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하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마 어디에도 아마 찾아도 없을 거예요.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엑기스만 제가 전해주는 겁니다. 아마 금산 전문가만큼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2019년도 1월 달입니다.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먼저 봐드릴게요. 여기가요. 2019년도 1월이고요. 여기가요. 2021년 3월이에요. 이때 당시가 반도체 경기가 최악이었어요. 여기가 반도체 경기가 완전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보세요. 여기가 모든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95명이 안 된다고 할 때 주가는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가는 겁니다. 급등을 했죠. 그리고 2021년도 3월 달 이때 당시에는요. 이제 반도체의 이게가 상승이 나온 구간이에요.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제 좋아질 때는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가 반도체가 이제 딱 반등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반도체 업황이 가장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을 시작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달에는 반도체 가격이 오를 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했지만 주가는 내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말이에요. 각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여러분들이 가셔야만이 남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이닉스의 주가는 저는 탄력을 받고 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몇 가지 해드릴게요. 아래쪽에 보면 MACD 오실레이터가 보이시죠? MACD 오실레이터의 음의 막대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이게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잘 보세요. 막대기가 줄어들고 있죠. 막대기가 줄어들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게가 저점이었죠? 막대기가 줄어들 때 이게가 저점이었죠. 막대기가 줄어들 때 이게가 저점이었죠. 요 자리가 다 매수 자리죠. 매수.
제가 기술적으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상 기술적인 지표를 보면 MACD 오실레이터가 막대기의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음의 막대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 시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음의 막대기가 이제 줄어들면은 양의 막대기가 나오겠죠. 요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분석을 제가 몇 가지를 해드릴게요. 앞에는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가 SK하이닉스의 월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SK하이닉스의 월봉 차트였어요. 이게요. 이거 내가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SK하이닉스의 월봉 차트 비슷비슷해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차트가 뭐 비슷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은 제가 기본적인 분석을 보면요. 삼성전자의 지금 PBR 수준 한번 볼게요. 평균이 1.57이었어요. 평균이 1.57이었는데 역사적인 저점이 삼성전자의 PBR이 1.05가 가장 낮은 역사적인 저점이었어요. 지금이요 1.19예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평균 PBR이 1.57, 역사적인 저점이 1.05, 현재 삼성전자의 PBR이 1.19.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이치가 어느 이치에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세요. 어른이시니까 그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자리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를 결정해 보시라고. 그 다음은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의 PBR 수준입니다. 평균이요 1.45였어요. 역사적인 저점이 0.95였고요. 지금 SK하이닉스의 PBR이요 1.04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지금 SK하이닉스의 지금 저점이 여러분들 역사적인 저점이 0.95인데 지금 1.04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해드렸고요. 지금 해드리는 것은 내가 기본적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추정을 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여러분들 4분기에요. 4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이 나왔잖아요.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약 1조 2천억 정도가 줄어든 3조 1천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해 4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의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1분기에는 더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다. 1분기에는 한 3조 한 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2분기에는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의 2분기의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턴하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잘 보세요. 43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3조 3천억이 나왔는데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한 18조에서 한 19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의 감소가 나올 수 있냐면 한 대략 한 55% 정도의 영업 감소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적 예상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장비주는 어떤 걸 가져가야 되고 반도체 소재는 어떤 걸 잡아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반도체 장비,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은 반도체 다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돈이 많으면은 뭐 다 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의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을 하죠. 압축을. 어떤 종목으로 압축을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제가 무차입 경영 기업들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 무차입 경영하는 기업이에요. 거기에다가요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배당도 지급하고요. 이 어려운 이 금리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지 않습니까? 이 고금리 시대에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리노공업,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HPSP는 반도체 장비 소재 중에서 이거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오늘처럼 조정이 들어오면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주제가 반도체 조정 시 분할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최근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듯한 양상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레제비츠님 반도체야 뭐 언젠가는 가겠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장독대에다가 묻어두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나한테 현금 자산이 많았다면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제히 다 이렇게 끌어모을 수가 있겠지만 아까 금산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떠한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리노공업,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 등을 꼽아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첫 번째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제갈공명님께서 보내주신 BGF고요. 5,33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여부랑 목표가 부탁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제갈공명님 5,330원이면 아마도 작년 상반기 내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BGF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K&W 관련해서 특수 소재 전문 업체를 인수하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왔고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가스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추가 매수와 함께 목표가도 설정해 주세요. 이제 BGF 이 종목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330원에 지금 5%를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좀 알아보는 거죠. BGF 리테일이나 그죠? BGF 로티스, BGF 네트워크스, 그다음 BGF 푸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BGF의 요 업황을 가지고 주가가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BGF가 이제 신규 사업에 이제 진출하는 거잖아요. 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런 장면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업을 보실 때 기존의 사업에다가 신규 사업을 할 때는요. 요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신규 사업을 하는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신규 사업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자, 저는 BGF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신규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탄력을 참 받았잖아요. 받고 우리가 또 BGF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섹터니까 주가가 이때 한번 강하게 한번 뻗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이날 거래량이 1,5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고 이게 거래량이 한 3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아예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요 주가가 대란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제가 한번 볼까요? 차트를 제가 한번 그려서 한번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요 양봉을 말하는 거예요. 요 양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란거래가 터졌잖아요. 이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거래가 줄어들면서. 그러면 이 구간 있잖아요. 요 훼손하지 않고 이게 절반 정도를 훼손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절반 정도를 훼손하지 않으면 요 정도면요. 여기에서는 다시 주가가 상방으로 갈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한 80대 한 20대 가까이 돼요. 우리가 이걸 충분히 눌림목을 받았다.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위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위쪽에 보면은 파라볼력자라고 보일 거예요. 이게 점선이 보입니다. 오늘 내가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해드리고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분석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파라볼릭자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파라볼릭자. 이 파라볼릭자는 주가 현재가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저항의 노릇을 하는 거고요. 주가보다 아래에 놓여 있을 때는요 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라볼릭자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저항의 노릇을 하는 거고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버지로서 역할이 있을 것이고 엄마로서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죠? 할아버지 역할이 있을 것이고 아들이 역할이 있을 것이고 딸들이 역할이 있잖아요. 각 한 가정 내에서도 각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라볼릭자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파라볼릭자가 얼마에 놓여 있냐면은요. 4,532원이에요. 지금 주가가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4,275원인데요. 파라볼릭자가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파라볼릭자가 방금 제가 딱 커서를 갖다 대면 나오죠. 4,532원. 그러면은 4,532원을 만약에 이걸 만약에 돌파하잖아요.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은 보통 파라볼릭자를 돌파하면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냐면은 한 7.1% 정도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책을 뒤지도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파라볼릭자를 돌파했을 경우 파라볼릭자가 4,532원이니까 이걸 돌파하면 평균적으로 주가는 7.1% 정도 더 상승하더라. 제가 약 30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오더라. 제가 파라볼릭자를 돌파한 종목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 7.1% 이상의 상승이 나오더라. 그럼 이 종목은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이 4,275원이니까요. 예, 이게서 신경 쓰지 말고요. 4,532원을 돌파했을 때 곱하기 1.071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답이 나오겠죠. 4,532원 곱하기 1.071을 계산하면은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오겠죠. 그죠?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4,532원. 이게가 4,532원 곱하기 1.071. 그러면 한 4,853원 정도까지 상승은 나오겠대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지금 자리에 뭐 지금 조정받으면 한 추가 매수 해가지고 있잖아요. 4,853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러면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추가 매수 하는 거니까요.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추가 매수 해가지고 4,853원까지 가져가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한번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갈공명님 오랫동안 이 종목 보유를 해주셨는데 추가 매수와 관련해서는 5%가량 추가 매수해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4,853원으로 책정해 주셨으니까요.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제갈공명님이 들고 와주신 BGF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리님은 라스베가스에서도 전시를 하셨다고요. 어떤 전시였는지 궁금한데 제가 오랜만에 하나 콘텐츠를 추천해드리고 가자면 이 라스베가스 그리고 카지노 하니까 떠오른 건데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카지노라는 영화였나 드라마가 있었는데 최민식이랑 손석구가 나오는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테리님이나 다른 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저녁이고 또 이제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 만약에 심심하시다면은 시청해 보시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소나무님께서 보내주신 W게임즈고요. 48,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도와 손절가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게임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죠. 여기서 W게임즈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약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보유를 해보면 좋을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게임주가 움직임이 좀 나오죠. 오늘 지금 그 게임주 중에서 몇 개 종목을 보면은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가 한 10% 정도. 프로비스도 한 2%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요. 네오이즈 보니까 한 0.2% 정도 올라오고요. M게임 지금 보시면 뭐 0.76 컴투스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이 게임주를 놓고 보면 게임주가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게임주도 한번 상승세도 한번 나올 수 있는데 NC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덩치가 큰 종목이라서 이게 나와 있는 NC소프트의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업종이라고 했을 때 그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다 이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고 낮음이 있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NC소프트라는 요 시가 총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지금 10조짜리의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게임주들은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종목이요. 게임주하고 카카오, 네이버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금리가 자, 여러분들 이제 2월 달에 0.25 올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4.75인데
3월달 FOMC 회의에서 0.25를 올리게 되면 딱 5%잖아요. 금리가 더 이상 5%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5%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이 5%를 넘어서게 되면은 뭐 5.25나 제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5.5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성장주의 움직임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5%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맥시멈 5%만 딱 유지가 되면 저는 성장주에 저는 탄력이 세게 나온다고 봐요. 오늘 성장주에서 세게 나오는 게 네이버잖아요. 보세요. 이 네이버란 종 보세요. 오늘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장중에요. 주가가 거의가 7% 가까이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이버 보세요. 카카오 보시면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돌아서는 게 있잖아요. 카카오도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 마우스가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자,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듣네. 잠깐만요. 마우스가 이게 조금 이게 마우스가 지금 한정이 안 바뀌네. 아무튼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나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금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서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게임주들은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W게임즈도 이 종목도 저는 지금 자리는 저는 추가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48,0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30%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지금도 수익 구간이니까요. 지금 주가가 48,950원이잖아요. 그럼 현재 가격이 지금 48,950,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8,000원이니까 비중이 30%지 않습니까? 자, 줄이세요. 20%로. 10% 지금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20%만 가져가 보세요. 그러니까 20%만 가져가는데 내가 이게서 주가가 전 탄력을 받는 게 언제쯤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가 5%에서 끝나야 됩니다. 금리가 한 번 더 이게 이쪽으로 레벨 돼버리면요. 다시 성장주의 주가 하락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5%에서 저는 미국의 금리가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게임주, 그 다음은 우리가 성장주들 있잖아요. 성장주의 탄력은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 30% 중에서 20%만 가지고 계시고 10%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보는 전략인데 제가 한번 매물대를 볼까요? 매물대가 얼마의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냐면 이 종목은 여기에 매물대가 보세요. 제가 표시합니다. 초록색으로 보세요. 자, 없어졌죠 매물대가? 다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여기에 W게임즈에 지금 매물대가 이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요 가격대가. 이게가 평균 얼마? 65,000원입니다. 65,000원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65,000원까지는 가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는 왜냐면은 매물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54,0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보세요. 54,0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이게는 거의가 매물이 없잖아요. 그죠? 조금만 좀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5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없는 가격대 목표가 54,000원. 한번 매도하시고요. 65,000원 무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W게임즈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30% 보유 비중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플랜 짜주셨으니까요. W게임즈 잘 판단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재정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 종목 관련해서 W게임즈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고독하구만님 와주셨고요. 꽹님께서도 오랜만에 출석 체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레제비츠님, 고독할 시청자들을 위해, 그리고 고독하고만님께서도 내일 언제 출연을 하냐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 댓글 지우기 기능 이런 거 없나요? 내일 주말이라서 저는 여기에 안 있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 저는 바다에 갈 거랍니다. 동해안을 보러 갈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 고독하지 않도록 여기서 뭐 진단쇼라도 계속 재방송으로 틀어드려야 할까요? 뭐 토마토 TV 안에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언제든 진단쇼 다시 시청해 주시면서 꿀팁도 얻어 가시고 조회수도 올려주시고 상부상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5일 동안에 열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주말 말고 평일에도 진단쇼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허생님께서 보내주신 효성 첨단 소재고요. 39만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자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 39만 원이면 언제 진입을 하신 건지 제가 정말 궁금해지는 게 최근에 하셨던 거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들어가실 그런 용감한 용기 있는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40만 9천 원 선까지 오르면서 현재는 수익 구간에 계시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하실 생각으로 보유 비중을 늘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나와 있는 효성 첨단 소재가 여러분들 아마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 아마 이제 상당히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종목이죠. 효성그룹이. 저는 이 효성이라는 그룹이요, 회사를 이렇게 분할해서 대성공을 거둔 그룹이 효성그룹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뭐 효성 첨단 소재 뿐만 아니라 효성 ITX, 효성 OMB, 효성 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화학. 이 효성의 그룹이요, 엄청난 상승세가 2021년도에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게 효성 첨단 소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수소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 올라간 거예요. 수소 관련 섹터에서 이때 엄청난 상승세가 사실 나온 거죠. 그죠? 전기차와 수소차. 전기차냐 수소차냐.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 2020년도 2020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반반씩 간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사실은 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제는 그 폼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주가가 저는 본 궤도에 이제 서서히 저는 진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이제 타이어 코드가 아마 성수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 타이어 코드가 아마 저는 요 이제 성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전기차에 여러분들 타이어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 전기차의 타이어는 다릅니다. 일반 내연 자동차 틀려요. 제가 이 타이어 코드가 저는 이제 정상 궤도 돌아서고 하면 아마 주가에 탄력은 아마 좀 상당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는 지금 39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좀 과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신의 한 수다. 이분께서 제 매수한 가격대가 39만 원에 샀으니까 어느 정도의 뭐 신의 한 수는 아니더라도 신의 한 수보다 조금 낮은 거. 그 정도에서 39만 원 산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39만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요, 제가 봤을 때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냐면 지금도 5월 이평선도 안 내려왔잖아요. 5월 이평선이 얼마입니까? 39만 원이네요. 그 다음 10일 이평선이 얼마입니까? 38만 4천 원이네요. 33일 이평선이 얼마입니까? 36만 4천 원이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5월 이평선과
10일 입병선과 33일 입병선 딱 중간을 잡으면은 한 38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네요.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장중에는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살아있는 생물 아닙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면은 38만 5천 원대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요,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분께 39만 원에 샀는데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는 다음 주 정도에 한 38만 원 정도 오면 뭐 10% 정도 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느냐를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리면, 여러분 이게 제가 월봉 차트입니다. 또 제가 차트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아래쪽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 스탑캐스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MACD 빼버리고요. 자, 거래량 다 지워버리고요. 자, 이게 나와 있는 스톡캐스틱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자,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면은 이게 선이요, 빨간 게 있고 초록색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차트 공부 좀 합시다. 이게 나와, 이게 여러분 이게요, 이게 지금 퍼센트 K 값이고요. 그 다음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퍼센트 T 값입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아직까지도 퍼센트 K 값이 아직은 지금 침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알이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스토캐스틱이 퍼센트 K 값이 요 20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침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을 뚫고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뚫고 넘어오겠네.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 우리가 보통 80이 가열이라고 했을 때 아직도 20을 넘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20을 넘어서게 되면은 80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는 얼마 정도? 5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반동은 나오는 거죠.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5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55만 원. 아직은 경기가 침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이야기 더 해주고 싶어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이 경기가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요.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55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단기로 보시려면 45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단기로 보시면 45만 원. 좀 여유있게 보시려면 55만 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는 38만 5천 원 정도 추가 매수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데요. 살짝 기다렸다가 38만 5천 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거 공고해 주셨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5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과 함께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45만 원까지 노려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까 금산 전문가님이 신의 한 수보다 한 단계 낮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널널부 님이 신의 반수라고 또 표현을 재치있게 남겨주셨네요. 네, 그만큼 효성 첨단 소재 강심장으로 들어가신 만큼 잘 케어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나오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고동님 갑자기 주말에 동해 가고 싶다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네, 동해 오세요. 저의 바다는 아니지만 언제든 동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두드림님께서 보내주신 뉴지레팜하고요. 6,5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아까 댓글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종목인 것 같은데 뉴지레팜아 6,500원의 평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이걸 보고 설마 이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 개별적인 악재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 급락을 했을 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뉴지랩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이런 주식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께 이게 이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게 임상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이 제약 바이오주를 매매하실 때는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꼭 제약 바이오만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업이익을 내야 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1년 정도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클이. 하물며 SK 하이닉스도 뭐 적자 보잖아요. 근데 사이클상 뭐 1년 정도, 뭐 길면은 2년 정도는 뭐 영업 손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나 4년 정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오는 기업들은요,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연세가 이제 보통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40대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주식에 거기가 좀 금액이 크신 분 거의 50대, 60대, 70대입니다. 거기가 내 또래입니다. 내 또래. 내 또래 되는 사람들 주식을 하는 겁니다. 50대, 60대, 70대가. 그런 분들은 내가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라고요. 안정적인 매매. 그러니까 저 정도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주식으로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나가서 뭐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무슨 일, 막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기본을. 이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되고요. 부모한테 공경해야 되고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뭔가 자기만의 그런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이. 내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4년 연속 적자 되는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한다 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사심 없이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여러분들한테요. 보세요. 이게 누지레 파마가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주가가 이게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이 보세요. 이게 이날 여기 하락폭이 엄청나잖아요. 이날 하한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종목에 여러분들 내가 이게 딱 보시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제가 누지레 파마가 된 내가 이 기업이 내가 어떤 기업 내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누지레 파마가 어떤 기업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요? 밥만 먹고 이 집만 하는 사람 이거 내가 모르겠냐고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연결 기준으로 보세요. 적자 규모 보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적자 보세요. 단기 손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재무구조 보세요. 재무구조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이게 재무구조 보세요. 단기 사채가요. 얼마입니까? 392억이에요. 단기 사채 보세요. BS를 보세요. BS를 보시면요. BS 보시면 엉망이 엉망. PL도 엉망이고요. PL이 지금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PL은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고요. BS는요.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대차대조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지금 단기 사채가 다 있잖아요. 392억의 단기 사채가 있어요. 그 다음 아래 쭉 내리면요. 여러분들 이게 영업활동으로 이런 현금 흐름이 다 많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매하면 안 되죠.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되도록이면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또 가져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 양심에 가져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종목 올라오더라도 주가가 여기서 올라올 수는 있겠죠.
이 주식이 이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지금 6,500원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라는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질의 파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꼭 매도해보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과 관련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생 명강의까지 들어볼 수 있는 진단쇼였는데요.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접수에 올라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받아보신 분들 아쉽잖아요. 금요일 저녁인 만큼 하단에 있는 미스터 진단 오늘 9시부터 또 시작을 하니까요. 이 종목 들고 미스터 진단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 02-2128-3388번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저녁에도 토마토TV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